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 수학 가형 4전 문항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어느 지역 신생아의 출생시 몸무게 X, 이게 이제 확률 변수죠. 이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고, P 확률이죠. X가 3.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다.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X는 평균이 M이고 이제 여기에 대칭인 그래프인데,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M이 3.4인 거를 알려줬죠.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는 평균이 3.4이다 라는 걸 알려줬고, 두 번째 조건 Px가 3.9보다 작을 확률 작거나 같을 확률 더하기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더했더니 1이다. 근데 이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죠.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3.4로 바꾸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Z가 시그마분의 0.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더하기 P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1이다. 그러면 이제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죠? 그러면 여기에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여기 있고,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했더니 1이 되려면 그 값은 이 넓이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칭시킨 1, 이 값이 시그마분의 0.5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분의 0.5가 1이기 때문에 시그마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평균이 3.4 분산이 4분의 1인 분포를 따르고, 여기서 이제 25명을 표본의 크기가 25로 이제 이미 추출을 했죠. 그러면은 X바는 이 X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평균은 같고 루트 M분의 시그마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4에 10분의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X바가 3.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서는 이제 Z바가 어떻게 되냐면 10의 X바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그래서 P Z바가 3.5를 대입하면 0.15기 때문에 1.5. 따라서 여기 이 식을 보시면 Z 0인데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0.433이기 때문에 여기는 0.0668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15번을 보시면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fx를 주어줬고, 이거 역함수를 gx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을 하나 줬죠. 이 식을 보시면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더하기 2분의 gx가 b로 수렴한다. 상수라고 했죠. 그리고 a는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일단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요. 근데 수렴을 하기 때문에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겠죠. 이 식과 이걸 이제 0으로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 정의에 의하여 g'-2는 b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식으로 a, b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식부터 보시면 f와 g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f0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f0을 구해보시면 ln의 a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a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승일 거고, a는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a를 구했고, 여기서 a는 2의 제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을 보시면 우리는 f를 알고 있는데 g'을 구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f와 g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합성을 하면 x 항등함수가 나오고, 이걸 이제 양변을 x에 관해 미분을 하면 gx는 1, 그래서 g'x는 f'gx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g'-2는 f'g의 -2이고 g의 -2는 0이라고 했으므로 f'0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f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f를 미분을 해서 0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lnx라는 함수와 요 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f'x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요 안에 있는 게 미분이 될 거고, 그럼 미분을 하면 a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숫자니까 미분을 하면 x 탄젠트 x 더하기 제곱 x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lnx를 미분을 하면 x분의 1이 되기 때문에 x 탄젠트 x분의 a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0을 대입하게 되면 a는 사라질 것이고 1 곱하기 1 따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b는 1이고 a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곱하면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16번을 보시면 수학 나형에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학 나형 풀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7번을 보시면 어느 고등학교에는 5개의 과학 동아리와 2개의 수학 동아리 A, B가 있어요. 과학 동아리 1부터 5까지 숫자라고 할게요. 그리고 수학 동아리 A, B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학술 발표회에서 이 7개의 동아리가 모두 발표하도록 발표 순서를 임의로 정하죠. 그러면 순서를 그냥 이렇게 3, 4, 5, 6 이게 이제 순서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가 정해지거나, 첫 번째 이 경우, 두 번째 두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는 2개의 과학 동아리만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이제 이거는 1번의 경우 더하기 2번의 경우 빼기 1번과 2번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빼서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는 경우죠. 그러면 그냥 이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까지 이렇게 숫자가 있을 텐데 이 중에 그냥 2개를 골라요. 그럼 예를 들어 얘와 얘가 골라졌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앞에 있는 거에 수학 동아리 A를 배정하고 뒤에 있는 거에 B를 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5개는 과학은 알아서 들어가면 되니까 5팩토리알. 두 번째, 두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 2개의 과학 동아리만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다시 그려보면 2, 3, 4, 5, 6, 7 두 칸이 이렇게 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그래서 총 4가지 경우죠. 그리고 만약에 얘와 얘 이렇게 골랐다고 가정을 하면 A, B 둘 다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2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1번 경우와 2번 경우가 둘 다 만족하려면 일단 두 수학 동아리 발표 사이에 2개의 과학 동아리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2번에서 구했던 것처럼 4가지 경우가 있는데 1번의 경우가 A가 앞에 와야 된다 했으므로 이렇게 뽑았을 때 앞에 A를 배정하겠죠. 그럼 그 경우의 수는 1가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경우는 7팩토리얼이고 1번과 2번을 더하고 교집합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5팩토리얼은 똑같이 없어지고 42분의 7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1이죠. 그래서 21 더하기 8 빼기 4 따라서 42분의 25가 답이 됩니다. 다음 18번을 보시면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주어졌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gx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랬을 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만족시키는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 라고 했으면 일단 F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G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해야 해요. 그러면 이제 F부터 함수를 그려보죠.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리고 0보다 클 때 ln의 1 더하기 x의 4제곱의 전체에 10승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저 함수는 x에 0을 넣으면 0일 거고, x가 이제 커짐에 따라서 이 값이 항상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개형이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그냥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gx를 보시면 gx는 0부터 x까지 ft, f의 1-t를 적분을 해놨죠. 얘를 잘 보시면 얘는 ft라는 함수를 t는 2분의 1에 대칭시킨 그래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래프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2분의 1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2분의 1을 가져오면 여기가 0이죠. 그래서 여기가 1부터 쭉 이렇게 0이 될 것이고 이렇게 갈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 때 이제 이거 두 개를 곱해서 0부터 x까지 적분한 식이 gx예요. 이거를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fx고 얘는 y는 f의 1-x예요. 그리고 이제 gx는 얘와 얘를 곱했기 때문에 저 두 함수를 곱해보면 일단 x는 0보다 작으면 무조건 0이에요. 그리고 1보다 크면 무조건 0이에요. 곱했으니까 지금 이걸 그리고 있죠. 그리고 0과 1 사이에서 일단 곱해질 텐데 이 점이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하면 이게 여기로 대칭이 됐고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대칭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곱한 건 x는 2분의 1의 대칭일 거예요.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대칭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0부터 x까지 적분한 함수가 gx죠.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0이다. 당연하죠. 얘가 y는 이제 이 함수인데 이 함수를 0부터 여기 작은 x값까지 적분을 하면 당연히 0이죠. 2번 g1은 2배의 g2분의 1이다. 보시면 g1은 0부터 1까지 이 함수를 적분을 했고 g2분의 1이 뭐냐면 0부터 2분의 1까지 이 함수를 적분을 했죠. 보시면 얘는 여기에 대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을 거예요. 따라서 얘가 얘의 2배를 하면 니은이 맞겠죠. 디귿 G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A가 존재한다.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보면 Y는 G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0일 것이고 1보다 커질 때는 어떤 값을 가질 텐데 커질 때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Y는 GX죠. 그래프를 이걸 지우고 보면 그리고 여기는 뭐 2분의 1에서 어떤 값을 갖고 이제 이게 2배 차이가 나겠죠. 뭐 어떻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디귿에서 말한 GA가 GAX에 A를 넣은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지금 이 값이 최대값이잖아요. 이 값을 뭐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가 1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알려줬던 fx를 보시면 fx는 0 ln 1 더하기 x 4제곱의 전체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함수 처음에 그렸을 때 1까지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 값을 보시면 우리는 1까지밖에 x가 g1이 최대값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fx와 f의 1-x를 곱한 거를 적분을 할 텐데, 이 f1의 값을 보시면 f1은 ln 2의 10승이에요. 그리고 g1이 최대값인데 g1은 0부터 1까지 fx와 f1-x를 적분한 식이죠. 그러면 fx를 다시 보시면 1 이렇게 갈 텐데 여기가 f1이겠죠. 그런데 이 값들은 항상 0과 1, 그러니까 x가 0부터 1까지 갈 때 항상 값이 f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얘를 보시면 이렇게 갈 때 얘는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1-x는 x의 2분의 1의 대칭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값들은 항상 여기에 이제 우리가 처음 그렸던 이 함수 있죠? 이 사각형보다 넓이가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럼 여기 이 값이 뭐냐? 여기가 이제 x의 2분의 1은 값이니까 f의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f의 2분의 1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뭐 작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고. 그러면 f 2분의 1 값의 제곱이 1보다 1이랑 무엇이 더 크냐, 이거를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f 2분의 1을 넣어 보니까 ln의 16분의 17의 10승이 되죠. 그런데 f1이 f 2분의 1보다 큰데 이 값이 1보다 작아요. 따라서 이 값도 1보다 작을 거예요. 따라서 얘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g1은 1보다 작다. 따라서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a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19번을 보시면 집합 x 1, 2, 3, 4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15개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을 뽑았죠. 그리고 또 임의로 나열을 해놨어요. 일렬로. 그랬을 때 나열된, 이렇게 나열이 될 텐데 이걸 A, B, C라고 하고 집합의 그 관계가 이렇게 부분집합의 형태로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일단 모든 부분집합을 한번 써볼게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일단 우리가 임의로 그냥 막 뽑아보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그리고 1, 2, 1, 3, 1, 4, 2, 3, 2, 4, 3, 4 여기 쓸게요. 그리고 1, 2, 3, 1, 2, 4, 1, 3, 4, 2, 3, 4 그리고 1, 2, 3, 4 이렇게 총 15개가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3개를 골라봐요. 저는 이렇게 고를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나열을 하든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얘가 이제 2, 3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떨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우리는 계속 보면서 찾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하나를 이거를 뽑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 4가 여기 어디에 들어가든 일단 뭐 여기에 들어간다 가정을 하면 1, 4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보니까 이 같은 줄에 있는 부분집합들은 서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각 줄에서는 최대한으로 많이 나와봤자 하나밖에 못 뽑는다. 뭘 하나 이렇게 뽑는 순간 이 줄에서는 이 포함 관계를 만족시키는 다른 부분집합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1, 2, 3, 4라고 할게요.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쓰면
편의상 1, 2, 3, 4라고 하고 1, 2, 1, 1, 3, 1, 4, 2, 3, 2, 4, 3, 4 1, 2, 4, 1, 3, 4 2, 3, 4 1, 2, 3, 4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제 얘를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라고 하면 1, 2, 3 이렇게 뽑는 경우, 그러니까 이 줄에서 하나 뽑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뽑는 경우, 이렇게 뽑는 경우, 이렇게 뽑는 경우 네 가지가 총 나오는데, 그럼 이제 1, 2, 3에서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1번에서 내가 그냥 포항강에는 당연히 이 순서로 되겠죠. 1, 2, 3, 4 순으로. 내가 만약에 3을 뽑았어요.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게 네 가지죠. 그러면 2번에서는 3이 들어가 있는 3이 들어가 있는 집합, 부분 집합을 골라야 돼요. 따라서 세 가지가 있을 것이고, 어떤 걸 이제 골랐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 2, 3을 포함하고 있는 3번에서 2, 3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을 골라야 되죠. 그러면 두 가지. 똑같이 1번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르고 2번에서 하나 이제 3을 골랐다고 가정을 하면 3이 포함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3, 그리고 4번은 그냥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한 개. 똑같이 이제 1번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르고, 예를 들어 이번에는 1을 골랐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1이 있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 그래서 3 곱하기 1. 또 얘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2번에서 이 6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고르고, 예를 들어 이걸 골랐다고 가정을 하면 이 세 번째 줄에서는 1, 3 1, 3이 들어가 있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 그리고 4번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24가지, 12가지, 12가지, 12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얘가 36이고 이거 두 개 더하면 60이죠. 그런데 이제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총 모든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면 15개의 집합에서 3개를 뽑고 나열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60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13분의 60, 그러면 이게 4가 되고 2, 7. 그래서 91분의 2,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20번을 보시면 fx가 sin의 파이 루트 x이고 gx는 0부터 x까지 이런 함수를 이제 t에 대한 함수를 적분을 했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랬을 때 이 gx가 x는 a에서 극대인 모든 a를 작은 수부터 이제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n번째 수를 a의 n이라고 하고,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이제 fx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어차피 이 함수는 이거를 이제 가리면 사인이에요. 그럼 사인의 개형을 갖고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을 그릴 때는 주기를 항상 생각을 하죠. 그러면 한 주기 가는데 이제 걸린 시간이 아니라 걸린 거리, x값이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2파이가 되는 점을 찾으려면 x가 4까지 가요. 그런데 이게 파이가 되는 점을 구하려면 x는 1이에요. 이게 이제 다르죠. 그리고 어차피 사인이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은 1로 이렇게 1, 마이너스 1로 고정일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파이, 4파이 되는 점을 구해보면, 그림이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9, 16은 더 멀리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대값, 최소값은 같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gx식을 보시면 gx는 0부터 x까지 tfx-t의 dt,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x는. 그랬을 때 이제 극대를 찾아야 되니까 미분한 값이 일단 0이 되는 점을 찾아야겠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극값에는 이제 극대랑 극소가 있죠. 극값이라기보다 극점.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이 진리집합이랑 어떤 f라고 하면 fa가 0이 되는 점, 이 a 값들, 이 진리집합이 예를 들어 극점을 갖는다, 극대를 갖는다, 혹은 극소를 갖는다고 하면 그게 미분하면 0이, 그 점에서 미분하면 0이 된다는 맞아요. 하지만 미분해서 0이 된다고 해서 극값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극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반대로 왜 그러냐면 극점의 정의가 그 x는 a에서 a의 좌우에서 미분계수의 부호가 다른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a라고 가정을 하면 플러스, 미분계수가 플러스에서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죠. 이런 경우는 프라임은 도함수는 도함수 a를 넣었을 때 0이지만 극점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이거를 항상 문제 풀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극대인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g'x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 극대가 되는 점을 작은 순서부터 이제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걸 미분을 하려고 봤더니 변수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얘를 풀어줘야겠죠. 그럼 0부터 x까지 다시 쓸 건데 x-t를 u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럼 얘는 t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양변을 t에 대해 음함수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다시 적용을 시키면 gx는 t가 0부터 x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을 하면 x부터 0까지 가겠죠. 그리고 t는 x-u가 될 거고 fu의 -t u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면 0부터 x까지고 xf 다시 쓰면 xft에 빼기 tft dt 이런 식이 되죠. 이게 이제 u에서 t로 바뀌는 건 정적분은 상관이 없어요. 변수가 바뀌어도 식만 똑같으면. 따라서 g'x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더 자세히 쓰면 x의 0부터 x까지 ft dt 빼기 0부터 x까지 tft dt니까 얘가 이제 gx죠. 미분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둘 다 x에 관한 식이니까 곱의 미분법이 사용이 되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x가 돼서 얘는 이제 이런 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보시면 다 구했어요. 거의. g'x가 0부터 x까지 ft dt, f라는 함수를 적분한 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하고 극대라고 했기 때문에 극대는 미분계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제 이 점에서는 0이 돼야 되고 이런 점을 구할 텐데 g'x라는 함수가 뭐냐면 f를 그냥 0부터 적분시킨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0부터 이제 쭉 이렇게 적분을 해 나갈 텐데 이게 0이 되기 위해선 이 넓이가 같아지는 점이 이쯤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0부터 x가 t가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양수 값을 갖죠?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다가 어느 값을 갖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요.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a1이 발생하겠구나. 그리고 이만큼의 값이 음수로 가다가
어딘가에 0이 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음수에서 양수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 점은 극소예요.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극소점을 갖고 다시 이만큼이 같아지는 넓이가 되는데, 얘는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A2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얘는 쭉 갈 텐데, 보시면 이제 K제곱이 A6, K 더하기 1의 제곱보다 작은 자연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꼴로 나타내면 A1의 범위를 보면 이 값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1의 제곱 A1,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A2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랬을 때 여섯 번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뭐 4, A5, A6 이렇게 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암산을 하셔도 되고,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10의 제곱, 11의 제곱, 12의 제곱이니까 K가 11이 됩니다. 다음 21번을 보시면 닫힌 구간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 여기서 정의된 함수 f와 g를 줬어요.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여라. 조건이 뭐냐면 실수 a가 두 곡선의 교점의 y좌표다. 그러면 fx가 a 되는 x 다 모아둔 게 gx가 a 되는 x를 다 모아둔 거에 포함이 된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생소하죠, 말이. 그래서 그냥 그래프를 아무렇게나 그려보는 거예요, 처음엔. 저게 어떤 상황에서 되고 어떤 상황에서 안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얘를 뭐 gx라고 하고 얘를 뭐 fx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교점의 y좌표다. 뭐 교점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있고. 그랬을 때 fx가 a가 되는 점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점이죠?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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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니라 여기. 근데 여기서 gx가 a 되는 점은 여기와 여기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이 gx 이 두 번째 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교점의 y좌표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항상 f가 또 그 점이 되는 지점에서 g가 뭐 이렇게 지나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파악을 했으니까 주어진 그래프를 그리러 가볼게요. 범위는 이렇게 주었고, 일단 gx를 우리가 알 수 있죠? gx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gx는 일단 최소값, 최대값이 3이에요. 3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잠시만요. 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됐고, 이 직선도 제대로 그릴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3.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주기가 지금 여기가 12x이기 때문에 2파이면 x는 6분의 파이가 주기죠.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 갈 거예요. 어디까지? 이제 이 범위까지. 이 파이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이게 이제 y는
gx인데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sin의 kx 더하기 2예요. 얘는 일단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3이죠. 그래서 1 이렇게 찍어주고 2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든 간 sin kx이기 때문에 이런 꼴을 가질 거예요. 0,2를 시작으로. 지금 주기를 몰라요. 그런데 어차피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점이 존재해요. 여기서 무조건 하나가. 근데 아까 처음에 아무 그래프나 그려서 우리가 봤을 때 교점의 y좌표, 그 a가 되는 점에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으면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여기서 gx가 다 그거를 지나야 된다. 그런데 gx는 이미 지나는 점이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fx와 gx의 교점이 항상 이 위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y는 fx의 그래프가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여기 이 y는 다른 그 a를 그었을 때 이 점에서 gx가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안 되죠. 여기에 반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어떤 문제로 바뀌는 거냐면 일단 어딘지 몰라도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예요. 여기 이 점을. 그랬을 때 그 점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fx가 다시 그 점을 지나야 한다. gx가 y는 a가 되는 그 점을 fx가 지나야 한다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일단 3이라고 했고 이제 우리가 여기를 2라고 했고 여기를 2라고 여기가 2예요.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점을 지날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랬을 때 얘와 얘는 어차피 sin kx이기 때문에 이 중점 이 선이 12분의 파이가 돼요. 맞죠? 그러면 왜냐면 코사인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같은 y 값을 갖기 때문에 이 선이 12분의 파이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주기가 k분의 2파이인데 k분의 2 주기가 2파이가 첫 번째 여기를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점 이 점을 지난다고 했을 때 주기가 몇입니까? 12분의 파이 곱하기 4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다라는 거를 일단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점을 지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구분되는 색상으로 할게요. 이 점을 지나는 이 fx가 그런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 2에서 출발을 하고 여기를 지나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를 이게 지금 gx잖아요. 여기를 지나게 돼요. 이 점을. 근데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을 지나게 돼요. 근데 이 점은 여기서 이미 f가 또 지나기 때문에 얘는 이 조건에 틀리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경우가 되고 어느 경우가 안 되는지가 이제 좀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 지나는 점은 됐고 여기는 안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를 지날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얘가 여기 점이고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중점이 6분의 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기는 딱 맞고 왜냐? F와 G의 교점에서 그 교점이 되는 Y는 A를 또 다른 A죠. A'이라고 하면 그 A를 그었을 때 일단 F가 지나는 모든 점에서 G가 지나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여기도 가능해져요. 이게 이렇게 되고 따라서 얘가 처음에 뚫고 지나가는 점이 그 다음에 만날 때 항상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의 왼쪽에서 만나야 하는구나. 그래서 식이 k분의 2파이가 이게 첫 번째 식이 3분의 파이잖아요. 3분의 파이거나 3분의 2파이거나 3분의 3파이거나 이렇게 가야 하는구나. 따라서 이제 파이를 이렇게 다 동시에 없애고 k의 2파이는 3분의 n파이가 돼야 한다. 그래서 파이 없애면 k는 n분의 6이 돼야 한다. 근데 자연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n이 1, 2, 3, 6일 때 k는 1, 2, 3, 6 거꾸로 6, 3, 2, 1이죠. 1 4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26번을 보시면 수학 나형에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풀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27번을 보시면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줬고 우리가 등비수열이면 이제 우리는 일반항을 알고 있어요.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한 거를 SN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이 등비수열을 찾고 네 번째 항을 구하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Sn 플러스 3은 A1부터 어디까지? n 플러스 3까지 더하는 값이고 Sn은 A1부터 An까지 더한 값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뺐더니 그러면 좌변에 남는 건 1 더하기 an 플러스 2 더하기 an 플러스 3이죠. 이게 13 곱하기 3의 n-1승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일반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n 플러스 1 더하기 a의 아래 n 플러스 2승이 되죠. 얘를 간단하게 a의 아래 n승으로 묶으면 얘는 13 곱하기 3의 n-1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얘는 다항식이 아닌데 얘도 다항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거를 못 풀어요 사실. 근데 보시면 n승을 갖고 있는 지수를 갖고 있는 걸 비교를 하면 이제 r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왜냐면 얘와 얘는 a와 r은 숫자기 때문에 어떤 거에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질 수가 없어요. n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따라서 r이 3이기 때문에 얘를 식을 다시 쓰면 a 곱하기 3의 n승 곱하기 13이 되죠. 얘가 13 곱하기 3의 n-1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면 a는 3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a는 3분의 1 곱하기 3의 n-1 따라서 3의 n-2가 되고 a 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 9가 답이 됩니다. 다음 28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이제 선분 AB가 있고 반지름이 1이겠죠. 그리고 이제 세타 2세타라고 잡았고 PQ에 대해 이렇게 선분을 그어서 이렇게 했고 이제 F세타랑 G세타를 구해야 돼요. F세타가 이제 이 넓이 그리고 이 넓이가 G세타.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주어진 조건을 세타가 2세타죠? 세타와 2세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각각의 넓이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돼요. 그러면 F세타부터 구하려고 하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3세타고
이제 여기가 2분의 세타죠.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중심각의 절반. 그러므로 이 각이 얘와 이제 얘를 더한 외각 2분의 5세타. 따라서 얘가 2분의 세타. 그러면 이제 각이 다 나왔어요. POR에 각이 다 나왔고, 그럼 POR을 다시 그려보면 POR 하면 이 길이가 1이고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세타,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여기가 2분의 5세타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인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분의 PR은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1이 되죠. 따라서 PR이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사인 3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넓이는 이제 이게 PR이잖아요. 따라서 넓이가 S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PR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 따라서 정리를 하면 2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사인 3세타 사인 2분의 세타. 이제 얘가 F 세타입니다. 그리고 다음 넓이를 구해보시면 이 넓이는 이제 이게 부채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부채꼴에서 보기 좋게 이 큰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2분의 세타였고, 그러면 일단 이 부채꼴의 넓이는 2세타이기 때문에 중심각이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세타에서 세타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 삼각형을 구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아까 이게 파이 마이너스 3세타라고 했고,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를 알면 되죠. 근데 여기는 1이기 때문에 아까 사인 법칙 쓰던 POR,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여기가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죠. 그래서 사인 여기가 2분의 5세타, 세타분의 1은 사인 2분의 세타분의 5R이 됩니다. 따라서 5R의 식이 2분의 5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입니다. 따라서 G 세타는 세타에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5R 사인 2분의 5세타 곱하기 분의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 사인 2세타 이렇게 식이 됐죠. 그리고 이제 RH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RH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면 여기가 RH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PR에 대한 PR의 식을 알아요. 여기 구했었죠. 이거 이제 요게 PR인 걸 알고 있고, PR을 알면 이 각을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각은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입니다. 따라서 RH는 PR의 사인 세타이다. 따라서 PR이 저식이기 때문에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사인 3세타 사인 세타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걸 다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을 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F세타 더하기 G세타를 보시면 2 사인 2분의 5 세타분의 사인 3세타 사인 2분의 세타 더하기 세타 빼기 2 사인 2분의 5 세타분의 네 세타 사인 2세타. 좀 간단히 하면 이걸 이제 묶을 수 있죠. 2분의 5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로 묶으면 사인 3세타 빼기 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타가 있고요. 그리고 RH 같은 경우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사인 세타 사인 3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식을 나눠야 될 텐데 우리는 이걸 써서 풀려고 하는데 이제 위아래에 이제 사인이나 있는 곳에 다 세타를 나눠줘 가지고 이 공식을 쓰면 돼요. 근데 조금 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인 세타를 세타라고 해도 무방해요. x 세타가 0 근처 사이에서는. 따라서 플러스로 할 때 사인 2분의 5 세타분의 사인 세타 사인 3세타 분의 세타 더하기 2 사인 2분의 5 세타분의 사인 2세타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 2세타. 얘를 이제 다 세타로 고치면 2분의 5 세타분의 3세타 제곱 분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타 더하기 5 세타분의 2분의 세타 여기가 세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요 아래 분모는 5세타분의 6세타 제곱이 되고 위에는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면 10분의 11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워지고 세타도 지워지겠죠. 따라서 5분의 6분의 10분의 11 그래서 1, 2, 12분의 11이 돼서 답이 23이 됩니다. 다음 29번을 보시면 29번은 수학 나형에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 30번을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B에 대하여 AB의 최대, 최소를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얘가 성립한다. 이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게 다항식이고 이 식은 지수식이에요. 이렇게 다항식과 지수식이 합쳐져 있는 부등식이나 방정식은 식으로는 못 풀기 때문에 그래프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y는 2의 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y축 대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시키면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x-2 그래프는 y는 2의 x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는 그래프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ax 더하기 b는 우리가 이거를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직선이죠.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에 이 그래프보단 아래 있고 이 그래프보단 위에 있으면 저 부등식을 만족시켜요. 그랬을 때 AB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하는데 그럼 A가 뭘 나타내느냐? 기울기를 나타내죠. B는 뭘 나타내느냐? Y 절편을 나타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이런 그래프들에서 기울기와 y절편의 곱이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는 걸 찾는다는 소리죠. 그랬을 때 다시 이제 좀 정확하게 보면 지금 A 일단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기울기가 음수이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음수이면 안 되고 0일 때가 되나 봤더니 이제 둘 다 점근선이 x축이기 때문에 0일 때는 돼요. 그래서 a가 0일 땐 ab 값은 당연히 그냥 0이겠죠? 그래서 사실 뭐 이 최대나 최소 값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일단 체크를 해놓고 기억을 해놓고 그러면 a는 일단 양수여야 돼요. 맞죠? 그래서 a는 양수여야 되는구나. 근데 어디까지 커질 수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너무 커져버리면 또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공통접선일 때가 여기 이렇게 접한다고 하면 공통접선일 때의 기울기를 k라고 하면 k까지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도 이제 등호는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는 지금 우리가 0을 제외하고 나서는 양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플러스 값을 갖기 때문에 최대는 b가 뭐 이제 양수일 때 최대, 최소는 음수일 때 가장 아래. 왜냐면 b는 이렇게 가질 수 있죠. 다시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b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a 곱하기 b에서 얘는 항상 양수예요. a는 0일 때는 제외를 하고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에 a는 0일 때도 a, b의 값을 비교해 보면 되니까 대소를. 그러면 얘는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둘 다 값을 갖는데 그러면 최대값은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 첫 번째 최대값을 생각을 해보면 둘 다 플러스 값을 갖기 때문에 항상 최대값은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큰 범위에서 나올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일단 b가 양수일 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최대값을 갖냐? 이때 최대값을 가질 것 같은데 지금 둘 다 그냥 동시에 커지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이 접할 때의 y절편보다 b가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기울기는 줄어들고 b는 커져요. 그러면 ab에서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지면 이 접할 때가 최대인지 이때가 최대인지 더 올라가서 이렇게 접할 때가 최대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식을 구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최대값부터 구할게요. 일단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얘는 사실 당연한 거고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그랬을 때 최대값은 이 그래프와 접할 때다. 그러면 여기 접점을 알파라고 누르면 a알파 더하기 b가 2의 알파 마이너스 2고 a가 2의 알파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곡선과 그냥 직선이 접할 때 그 접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식을 쓴 거죠. 그러면 일단 얘를 이렇게 넣어서 2의 알파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b가 2의 알파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b는 2의 알파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알파죠. 근데 조건이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오케이. 얘는 플러스 값인데 얘는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알파의 값의 범위가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죠. 그랬을 때 a, b의 값은 2의 2알파 마이너스 4의 1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변수가 두 개였는데 매개 변수 알파라는 접점의 x좌표죠. 알파라는 변수 한 개의 식으로 변했어요. 무조건 우리는 변수가 두 개이면 못 풀어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해 이런 2차가 아니라 연립 1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 때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쓰죠.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변수가 지금 두 개잖아요. A와 B. 그래서 하나를 없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수를 한 개밖에 갖고 놀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읽고 AB의 곱을 구해야 되는데 A는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고 B는 y절편을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 A, B가 동시에 움직여요. 그럼 동시에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변수를 두 개를 갖고 놀아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못 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매개 변수 뭐 알파 뭐 다른 뭐 t라고 놔도 되고 그런 걸로 이제 풀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처음부터 이제 풀어 나가시면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 이제 계산을 하면 a, b의 값이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함수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f 알파라고 할게요. 이걸 f 알파라고 하면 알파가 무한대로 갈 때는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0으로 가죠. 플러스 0으로 가죠. 그럼 미분을 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 2의 2알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 그래서 알파가 2분의 1일 때 그 값을 갖죠. 그러면 f 2분의 1은 여기 식에 넣으면 위에 마이너스 3에 2분의 1이다. 그래서 점을 지나고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극대점이 2분의 1일 거고 그런데 알파의 범위가 1보다 작다고 했고 f에 1을 넣어보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언제 갖는다? 알파가 2분의 1, 접점의 x좌표가 2분의 1일 때 갖는다. 그래서 최대값은 f의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이제 최소값을 찾으러 가보면 우리가 일단 a, b에 이제 최소값이 남았죠. 근데 얘가 이제 음수라는 걸 알고 있고 양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b가 어느 점에 있는데 이제 이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 돼요. 첫 번째 b가 이 정도 있을 때 이렇게 접할 때 왜냐하면 일단 얘가 음수라는 건 알고 있고 근데 최소값을 갖기 위해선 a, b의 절대값은 가장 커지면 좋아요. 커질수록 좋다. 가장 큰 거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A는 커지고 B는 아래로 내려가면 된다는 소리죠.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B가 이거일 때 이렇게 구해봤고 B가 좀 더 내려가서 이쯤 있다고 가정을 하면 A가 커지잖아요. 저 B가 저기 있을 때보다.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다. 그래서 계속 그려보는데 어느 순간 여기에 이제 공통접선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긴 공통접선 여기 접한다고 하면 공통접선에 식이 나올 텐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게 뭐냐면 이렇게 내려감으로써 AB의 절대값의 값은 커져서 AB의 최소값으로 다가가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부터 여기서 더 내려간다 치면 A가 커져요. 다시 그러니까 이 값보다 A가 작아져요. 왜냐면 이 식에 이 그래프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A의 값이 작아지죠. 그럼 AB 아까랑 똑같이 얘는 점점 더 작아지는데 얘가 작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매해요. 언제가 최소가 되는지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식으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다시 풀어보면 그래프 다시 그려서 보면 두 번째 최소값을 가질 때 그럼 A는 당연히 0보다 크고 그런데 처음에 구했을 때 계속 커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공통접선일 때 접한다고 하면 공통접선일 때 뭐 기울기를 K라고 하면 K일 거고 뭐 0도 아까 포함된다고 했죠. B는 음수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 공통접선일 때보다 B가 작을 때
b가 여기 있을 때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b는 더 작아지지만 a의 값도 작아지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더 작은지 a의 값이 이게 더 작은지 몰라요. 그래서 식으로 비교를 해봐야죠.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이 공통접선일 때는 그냥 어차피 식이 다 나오기 때문에 값이 결정이 될 텐데 그 k 값을 일단 구하러 가볼게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가 여기 이제 저거에 접하니까 알파 마이너스 2가 a 알파 더하기 b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a 그리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이 a 베타 더하기 b 함수가 아까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네 식이 나오죠. 우리가 모르는 게 a, b, 알파, 베타 근데 식이 4개이기 때문에 이제 값이 결정이 될 거예요.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랑 같겠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이 같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 이제 각각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b는 2의 알파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여기서 b는 여기서 가져온 거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베타가 되기 때문에 b도 같아야 돼요 서로. 그래서 근데 얘와 얘는 같죠. 그래서 사라지고 1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다. 그래서 식이 2개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2개 더하면 2알파는 5에서 알파는 2분의 5 베타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a 값은 이제 여기다 다시 넣으면 이때 a 값은 2에 2분의 1승이 되고 b의 값은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에 2분의 1에 2분의 3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B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의 2를 갖는데 이게 이제 최소값인지는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통접선일 때 AB의 값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B보다 이렇게 B가 더 작아지면 AB에서 일단 얘가 더 최소값이 됐죠? 더 그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A가 다시 또 작아져 버려요. 그러면 AB의 절대값을 생각을 하면 어느 게 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이 B가 이 값을 가질 때보다 작고 더 내려갈 수는 없고 딱 여기 이 그래프의 y절편보다 큰 이 범위에서 이 곡선과 접할 때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든 경우를 다 식을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래프를 보고 이제 하나하나씩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워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 이 k 값도 우리가 구했죠. a가 이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식을 구할 건데 b의 범위가 나오죠. a의 범위는 있고 b의 범위는 여기 y절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b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에 2분의 1보다 이거일 때 여기를 여기를 또 뭐 t라고 하면 at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 더하기 1 그리고 a는 2에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넣어서 b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에 t 더하기 1에 넘어가면 1 더하기 t가 됩니다. 그리고 범위가 이제 주어졌죠. a의 범위, b의 범위. 그러면 a의 범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0, 2에 마이너스 t 더하기 1,
얘 2분의 1이라고 하면 얘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고, 얘는 마이너스, 이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이제 b의 범위도 나오죠. 아이고, b의 범위 보시면 구해도 사실 같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도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지수식과 다항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값을 찍는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되는 값들이 찍어서 맞추면 좋겠는데 못 푸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 써보시면 마이너스 t죠? 예. 3의 2의 2분의 1. 여기서 보시면 t가 0일 때, 여기서 보면 t가 2분의 1일 때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범위를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범위를 구했고, 일단 이 값들은 알겠는데 어떻게 부등호가 바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t를 한번 이렇게 보내보는 거예요. t를 만약에 막 100, 200 이렇게 넣었을 때는 이 값이 엄청 작아지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키죠.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어차피 이 범위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말했던 범위는 같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a, b의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t 더하기 2 그리고 1 더하기 t니까 t에 대한 또 매개 변수 두 개짜리가 하나로 바뀌었죠, 식이. 그래서 얘를 그냥 ft라고 하면 ft의 그래프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고,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냥 우리가 아는 다항함수가 아닌 그냥 지수식이 포함되어 있거나 뭐 삼각함수식 아니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얘를 미분을 해보면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t 더하기 2라고 하면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얘를 미분하면 그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2t 빼기 1.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 값을 갖고 f 마이너스 2분의 1 값은 마이너스 2의 3 2분의 1. 그래서 여기서 점을 가질 거고 이렇게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t의 범위가 2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게 될 것이고, 최소값은 언제다? t가 2분의 1일 때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때 t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a, b의 값은 마이너스 2의 1 곱하기 2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의 2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경계가 어디냐? 공통접선일 때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값들은 이거보다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했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이었고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3승이었죠. 그래서 절대값 m 곱하기 m의 세제곱은 절대값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8분의 마이너스 27 2의 세제곱 절대값.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16분의 27이 되기 때문에 답은 43이 됩니다. 여기까지 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 수학 가형 4전 문항 풀이였습니다.